저는 이제 반셀프나 셀프를 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마감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라. 왜? 내가 했으니까. 본인이 했는데 누구한테 뭐 문제를 걸 거예요. 안녕하세요. 당신만의 시장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홈스타츠 홍철구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기 전에 사전 분석편, 그다음 사전 분석 실전편, 피해야 되는 상권편 보시고 오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분리를 하자면 인테리어는 셀프 공사, 반셀프 공사, 아예 턴키로 맡기는 공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셀프는 본인이 직접 하는 거고, 반셀프는 작업자를 수배해서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턴키 공사라는 거는 오픈에 관한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맡기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게 없는 방법인데, 순서는 철거가 끝나면 목공이랑 전기가 같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인테리어 회사마다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방수, 설비, 도장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마지막에 이제 마감재 영역이 들어와서 공사를 하는 건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게 단순하죠. 셀프와 반셀프는 사실상 큰 차이가 사실 있진 않아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하고, 맡길 거는 맡기고, 일단 목공이랑 전기, 금속 이런 건 다 맡겨야 돼요. 페인트 혹은 라카, 그 다음에 이제 바닥, 철거 이런 영역까지는 본인이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족한 거는 내가 하든 아니면 인부를 써서 공사를 하든 영역인데, 철거의 작업이 다 끝나기 전에 이미 목공이랑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미팅만 해놓고 철거를 하면 그때부터 이제 목공이랑 한 명씩 들어오면 됩니다. 목공이랑 전기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된다 치자고요. 그럼 장비가 어디 있어? 그 장비를 사는데 또 돈이 드니까 무조건 그건 내가 못해요. 사람을 써야 되고, 그 사람을 쓸 때에 내가 하려는 그 업종에 대한 일을 많이 해본 사람인지를 좀 많이 알아보셔야 돼요. 자재값보다 인건비가 더 비싸요. 목수 하루 뭐 일당 뭐 보통 25에서 한 35까지 가죠. 이게 며칠 동안 몇 명이 들어갔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알기가 어렵죠가 아니고 몰라. 근데 그런 상태에서 한번 날짜 좀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은 결론적으로 턴키 공사할 때 A라는 작업자가 3일 만에 끝날 거를 지금 셀프 공사하면은 5일, 6일 늘려버려요. 여기 공간에 좀 더 있어야 내가 돈을 버는 거니까. 자재가 오면은 뭐 다 옮겨야죠. 목수 하루 일당이 얼만데 그거를 목수가 다 옮기고 있어. 내가 옮겨가지고 갖다 주면 이 사람들 빨리 잘라갖고 빨리 일해서 붙여야지. 이거는 내가 못해도 그냥 노가다, 이건 내가 뛸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셀프 공사할 때는 일단 만족도를 가져가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만 일어나지 않게끔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간을 좀 러프하게 두시는 게 좋아요. 구조가 어렵고 여기를 뭐 어떻게 하고 복잡하게 꼬아놓고 이런 분들은 셀프 반셀프를 추천하진 않습니다. 차라리 30평, 50평, 60평 정도의 PT샵 정도를 내가 단순하게 꾸민다 라고 하면은 셀프와 반셀프의 영역에서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근데 센터라고 하는 100평이 넘는, 150평이 넘는 공간들은 턴키 공사를 맡기는 게 낫죠. 두 번째는 이제 반셀프 공사라고 하는데, 반셀프라고 하면 좀 이해도가 높아야 돼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맡길 거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이제 내가 할 거다,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되고, 마감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이제 반셀프도 할 수 있는 거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셀프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내가 40일 안에 공사를 끝낼 건데, 목공이랑 전기가 한 일주일 있고, 그 다음에 뭐 금속 들어오고 뭐 들어오고 하는데, 이거를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봐주는 거를 인테리어 쪽에서도 감리라고 해요. 감리들은 대충 보면은 하루에 어느 정도의 일을 칠 수 있는지를 알아요. 예를 들어 턴키 공사를 했을 때 목수가 3일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셀프나 반셀프의 공사를 하게 되면 이 3일이 아니고 늘어져요. 감리의 영역을 모르면서 이 공사를 한다? 좀 어렵죠, 사실. 두 번째는 인부를 고용을 해야 되는데, 뽑기 운이에요. 이 사람들이 잘하는지 안 하는지 대충 대화만 들어보고 그 사람들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일을 잘하는데 늘어지는 거는 차라리 낫다 이거예요. 일을 못하는데 늘어난다? 그냥 까지는 겁니다. 인테리어를 처음에 알아보실 때도 뭐 누군가는 1억을 얘기했는데 본인이 뭐 하니까는 17,000 나왔으면 그분들은 실제로 이해도가 생각보다 높으신 거예요. 그런다고 하시면 해봐도 돼요. 그리고 본인이 제가 지금 말을 할 때 듣자마자 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신 분들은 반셀프를 하셔도 돼요. 아, 내가 해볼까? 이러신 분들은 그냥 턴키 공사를 맡기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저는 이제 반셀프나 셀프를 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마감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라. 왜? 내가 했으니까. 본인이 했는데 누구한테 뭐 문제를 걸 거예요. 만족도에 대해서는 조금 버려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턴키공사라는 거는 인테리어 업체와 다이렉트로 미팅을 해서 그냥 풀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임팩트 있는 하이라이트 공간을 만들고 그 나머지 공간은 돈을 좀 세이브하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인테리어 업체에서 이제 풀어드려요. 그때 나는 뭐 하냐? 나는 할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그냥 나가서 홍보물 부착을 좀 하든, 아니면 직원들이랑 회의를 하든, 아니면 PT 세일즈 교육을 하든, 아니면 PT 등록을 좀 더 받든, 매출을 내는데 좀 더 집중하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구두로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해석한 조명의 색깔과 소비자가 생각한 조명의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3D 도면을 받아놓고 시작을 하시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왜냐면 인테리어 업체들은 대부분 전문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걸 소비자와 얼마만큼의 소통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3D 도면을 만들 때는 돈이 들어요. 내가 오픈하기 전에 어떤 이미지가 나올지 미리 보기 하는데 50에서 100만 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봤을 때 3D 도면을 받고 안전하게 했느냐, 3D 도면을 안 받고 안전하게 했느냐, 차이가 실제로 좀 큽니다. 사실상 턴키 공사를 추천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공사가 끝나고 문제가 생겼다? 그럼 그 AS에 대한 영역을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공사를 한 인테리어 업체에서 대부분 책임을 집니다.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인테리어 회사들이 많이 벌어가는 것처럼 보이실 수 있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해결도 해주는 하자 비용에 대한 계산을 해서 가져가는 거라서 비용이 그렇게 크다고만 생각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턴키 공사의 장점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인테리어 회사와 미팅만 하고 나면 내 머릿속에 생각하는 모든 걸 인테리어 회사에서 구현화 시켜줄 거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정보만 상대방에게 제공해주면 된다. 단점은 셀프나 반셀프보다는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괜히 셀프, 반셀프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뭐 어떠한 비용적인 그런 것들이 나올 바에는 차라리 비용을 좀 더 내고 그런 하자에 대한 부분까지 안전하게 가져가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인테리어를 할 때는 인테리어 공사 외에 별도 공사라는 게 있어요. 그 별도 공사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닥트, 그 다음에 이제 소방, 그 다음에 전기 증설, 뭐 에어컨, 간판, 뭐 크게 뭐 요 정도가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별도 공사예요. 인테리어 측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대표님께서 스스로 해야 되는 건데, 사실상 대표님들이 잘 몰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그 별도를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같이 미팅을 해드려요. 대표님이 뭐 찾아내든 저희가 찾아내든 그 자리에서 같이 미팅을 하고, 이건 대표님과 개인 거래로 이제 만들어 드리죠. 인테리어 외에 공사를 할 때에 이 퀄리티에 대한 컨트롤을 인테리어 측에다가 물을 수는 없는데, 인테리어 측에서 또 어느 정도 신경을 써줘요. 왜냐면 에어컨이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간에 어느 정도 같이 합세해서 합을 맞춰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봐드리긴 하죠. 영상을 이렇게 찍으면서 셀프와 반셀프, 그 다음 턴키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말하면서도 제가 너무 턴키 공사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제 입장에서는 잘 되는 사람들을 본 것보다는 안 되는 사람들이 좀 임팩트가 많이 남더라고요. 셀프 반셀프로 하다가 안 되셔서 진짜 많이 돈 벌다가 막 누수 터져가지고 다 갖다 받고 이런 분들 꽤 많이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턴키 공사를 자꾸 추천해 드리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셀프와 반셀프가 용기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늘 제가 말이 많이 길어진 관계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좋은 인테리어 업체를 고르는 방법과 피해야 되는 인테리어 업체를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